안녕하십니까. 어제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대법관 후보로 4명을 최종 확정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누구냐면 이제 12월 27일 날 김상환 대법관이 퇴임을 합니다. 그런데 김상환의 후임으로 대법관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선정해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추천한 겁니다. 4명을.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1명을 추천하면 국회에서 이제 청문회를 합니다. 대법관은 다 청문회를 해요. 헌법재판소는 안 합니다.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은 청문회 하고요. 근데 대법관은 전부 청문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4명을 추천했는데 그 중에 1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문회를 해서. 그러면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대통령실이 상의해서 1명을 정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제 김상환 이번에 퇴임하는 대법관이 가장 좌파 대법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대법관이 13명, 그 중에 대법원장 하면 14명이죠. 그런데 천대엽 대법관은 이제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비체는 13명이 재판해요. 원래는 이게 대법관은 13명에 대법원장 하면 14명인데 대법원의 구성이 14명인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제 전화비체에 안 들어가니까 전화비체는 이제 대법관이 12명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하면 13명.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쳐요. 동수일 때는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친다. 이게 대법원의 구성이에요. 그런데 김상환 이분이 유명한 게 좌파인데 나가면요. 이제 대법원에는 좌파가 2명만 남아요. 바로 이제 누가 남는다? 좌파 2명이 이제 오경미 재판관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국 사건을 맡고 있는 이형구. 이 이형구 때문에 조국 사건이 아직 안 노는 것 같아. 계속 이 조국 사건 만장일치제거든요. 대법원은 이제 4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제인데 이형구가 계속 조국이를 시간을 끌어주는 거예요. 바꾸지는 못해. 그러니까 이제 아직 조국이 9개월 됐거든요. 곧 나와야 되는데 아마 이게 곧 나오겠죠. 하여튼 이제는 좌파 대법관이 2명, 오경미하고 그 다음에 이형구 2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이게 확 바뀌는 거예요. 자, 이번에 나가는 김상환 이분이 얼마나 좌파냐? 제가 대표적인 판결 3개만 소개해 볼게요. 김상환이가 어떤 문제가 있냐? 이 김상환이가 대법관인데 판결이요. 말도 안 되는 이제 판결이요. 너무 많아요. 김상환 이분이 황당무계한데 판결을요 많이 내렸더라고. 1966년생인데 서울법대 보문고 서울법대 나왔는데 김상환 대법관이 옛날에요 대표적인 판결 중에 옛날에 원세훈 국정원장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보통은 국정원법 위반이잖아요. 댓글 달면 국정원법 위반.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만 됐거든요. 근데 이걸 마치 원세훈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조직적으로 댓글 단 것처럼 공직선거법 이러면 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도 무효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이 댓글 다른 게 국정원법 위반, 이게 1심인데 2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플러스 공직선거법까지 위반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 정당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원세훈을 3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이게 김상환입니다. 이게 김상환이에요. 그리고요, 김상환이가 또 어떤 판결했냐?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아들이 박지만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지만이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그게 주진우라고 있잖아요. 주진우. 그 다음에 김어준. 이 자들이 완전히 좌파의 가짜뉴스 제조기잖아. 주진우. 국회의원 주진우 말고 기자 있잖아. 주진우. 시사인. 그 다음에 딴지일보 김어준. 이 자들이
말도 안 되게 박정희 대통령과 박지만을 명예훼손했는데 무죄를 때린 거야. 무죄를. 야, 언론 자유는 제일 중요하다. 그것까지 보호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게 김상화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이 안 되는 판결이 있어요. 바로 이제 그 조희연 대법관 이번 날라갔잖아요. 조희연. 그런데 조희연 대법관이 원래 또 선거법이 당선 무효이 하나 있었거든요. 선거법이. 근데 그걸 갖다가 벌금 250만 원을 선고유예를 해가지고 조희연을 또 한번 살려준 적도 있습니다. 그때 살려준 적이 있어요. 조희연이가 여러 개로 이게 기소됐으니까. 하여튼간에 말도 안 되는 게 그 판결을 내리고요. 가장 심한 게 이번에 윤미향 대법원에서 1년 2개월 동안 잡아놓은 게 김상화입니다. 윤미향이를 아무 할 것도 없는 게 대법원에 1년 2개월 동안 끌고 있는 주심 대법관이 김상화입니다. 지금 이제 12월 달 나가니까 내 나갈 때까지 윤미향 국회 내라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판사입니까? 김상환. 지금 이형구가 거짓하고 있잖아. 이형구가 조국 사건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 그냥 목리 부리는 거 시간 끌면서. 이게 김상환입니다. 윤미향이. 대법원에서 1년 2개월 동안. 이게 심각하죠. 이런 이제 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하고요. 이번에 4명을 추천했는데 이분들이 다 서오남이야. 서울대 나온 엘리트들 중에 다. 누가 돼도 좋아. 서울대 나온 엘리트고 50대고 남성.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추천한 이런 이제 판사들은 제가 보기엔 누가 돼도 이게 아주 훌륭한 이런 이제 분들입니다. 조한창 판사, 조한창. 그 다음에 홍동기. 그리고 이제 마용주, 심담. 이렇게 4명을 추천했는데 4명 다 이제 워낙 성적이 우수하고 서울대 나온 엘리트들입니다. 제가 보기에 누가 돼도 이제 우리 중도 보수로 분류가 됩니다. 누가 돼도 4명 다 그래 성향이. 옛날에 문재인 김명수 때 그때는 7명까지 좌파가 7명까지 있었잖아. 그거 전화비치 해봤자 12명인데 7명이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이제 대법원은 역으로 중도 보수가 11. 그 다음에 이제 좌파는 2명 남았다. 오경미하고 이형구.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있잖아요. 앞으로 대법원은 이제 범죄자들 최종적으로 대법원 가겠죠?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누구든 최종적으로 대법원 갈 거 아닙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꿈도 꾸지 마라. 옛날에 김명수, 문재인 있을 때 대법원이 아니다. 그때는 대법원 가가지고 이재명이도 살아났고 권순일이 그것도 살아났잖아.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끄고 했지만 앞으로 대법원은 이제 원칙대로 모든 걸 처리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가 완결됐습니다. 당분간 완결됐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남은 것도 대통령이 할 거예요. 왜? 대통령이 임기 5년이니까 대법관을 한번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우리 대법원이 확실하게 윤석열 조희대 대법원 체제로 완전히 재편이 됐고 지금은 11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범죄자들은 대법원에서 살아날 이런 거는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